전라남도의 여름 오후, 옅은 황금빛 햇살이 오래된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며 낡은 한옥 지붕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매미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가득 채웠고 바람이 지나며 정원의 푸르게 자란 채소 사이로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이명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언덕 아래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흙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돌아와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가마솥을 살폈다. 아담한 부엌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시간의 흔적이 모든 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닳아버린 나무 탁자에서부터 오래된 흠집이 난 도자기 그릇까지. 그녀는 빛바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아이들이 꼭 돌아올 거야. 낮은 탁자 옆에서 그녀는 떨리는 마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한 쌍씩 놓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그 이후로 이 집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다. 세 번째 젓가락을 올려놓으며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현우가 엄마가 만든 생선구이를 좋아할 거야. 도시에서는 집에서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었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바람이 불어와 구운 생선의 고소한 냄새를 가져왔다. 그녀는 다시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이미 저녁이 다가왔지만 익숙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얘들아, 엄마가 보고 싶진 않니? 아니면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도 필요 없어졌니? 그 말은 허공으로 스며들었다. 작은 한옥집 안에 침묵이 감돌았다. 어머니의 마음은 외로움으로 더 무거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만 돌아온다면 난 기꺼이 기다릴 거야. 한옥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이씨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이 가늘게 좁혀지며 언덕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땅에 길게 들이우며 따뜻한 오렌지빛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오히려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멀리서 저음의 거친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막내 아들 현우가 그곳에 서 있었다. 초췌한 모습의 낡은 청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낡아버린 신발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구겨진 셔츠가 여유어진 그의 몸에 딱 맞아 서울에서의 고단한 날들을 말해주는 듯했다. 현우야. 이씨 할머니는 놀란 듯 기쁨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달려가 그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온 거니? 얘 엄마를 불러서 데리러 오지 않았어. 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만 내 걱정이 많았단다. 어서 들어가자. 엄마가 밥 차려놨어. 현우는 어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김치찌개의 냄새가 코를 자극하자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낮은 나무 식탁에 앉아 한옥집의 익숙한 모습이지만 지금은 조금 낡아 보이는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는 어릴 적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는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어서 먹어라.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구이 해놨단다. 이씨 할머니는 음식을 하나씩 식탁 위에 놓으며 소박한 기쁨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현우는 젓가락을 들어 생선구이를 집었다. 천천히 씹어보았지만 예전처럼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더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예, 그러니 생선구이가 맛이 없니? 이씨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 그런데 그는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다정한 눈길을 피했다. 엄마, 돈이 필요해요. 하숙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세를 내지 않으면 제 물건을 다 밖으로 내놓을 거래요. 이씨 할머니의 여윈 손이 국그릇 위에서 멈췄다. 잠시 동안 부엌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매미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슬픔이 깃든 눈빛을 보였다. 현우야, 얼마가 필요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걱정이 묻어나 있었다. 그냥 500만 원만요, 엄마. 제가 꼭 이래서 빨리 갚을게요. 현우는 어머니가 거절할까 봐 재빨리 말했다.
이씨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야, 엄마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단다.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는 밭에서 채소를 팔며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살아왔어.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의 고통을 숨기려 애쓰는 듯했다. 현우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과거에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고도 한 번도 갚지 않았던 일들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음을 알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는 작게 말했지만 마음속은 죄책감으로 어지러웠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이씨 할머니는 급하게 식사를 끝내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었다. 현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멍하니 불을 바라보았다. 우리 현우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모든 걸 희생해서 결국 아이들이 돌아올 때마다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라면. 너는 알고 있니? 엄마도 지쳤다는 걸? 하지만 엄마는 너를 외면할 수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채소를 팔아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낡은 종이에 쌓인 동전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보, 당신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현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아이를 잘못된 길로 몰고 가는 건 아닐까요? 햇빛이 점차 높아지면서 전라도의 작은 마을을 환하게 비쳤다. 나무가지 위에서는 새소리가 지저귀고 부드러운 바람이 텃밭의 신선한 채소들 사이로 불어왔다. 이씨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흙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고 옆에 맨 천 가방에는 몇 푼의 동전과 대부분 식료품을 사는데 쓴 돈이 들어있었다. 마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아주머니는 대문 앞에 세워진 두 대의 자동차를 보았다. 한옥의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이 나왔다. 그들은 아주머니의 큰 자녀들인 연서와 진호였다. 연서야, 진호야, 언제 온 거니? 왜 미리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이씨 아주머니는 반가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반짝였다. 정장 차림의 연서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한국식 예의를 표했다. 엄마, 저희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시장에 가신 걸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그래, 엄마는 잘 지냈단다. 너희들,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가야지. 엄마가 시장에서 갓 만든 두부를 샀거든. 국을 더 끓이면 다 같이 먹을 수 있을 거야. 이씨 아주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서와 진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에 어색함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등을 돌리자 진호는 작게 말했다. 연서야, 누나가 먼저 말해. 누나가 얘기하면 엄마도 덜 힘들어하실 거야. 작은 거실에서 세 사람은 낮은 나무 탁자를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이씨 아주머니는 기쁜 얼굴로 따뜻한 차를 각자의 잔에 따랐다. 그녀의 눈에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행복이 가득했다. 하지만 연서와 진호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엄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온 건 엄마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예요. 연서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니? 너희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이씨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엄마, 저희가 듣기로는 이 지역이 곧 정부에서 관광 개발을 위해 재개발된다고 해요. 지금 한옥을 팔면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연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엄마가 여기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나 진호랑 같이 사시면 돼요. 이 말을 들은 이씨 아주머니의 미소는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두 자녀를 바라보았다. 너희들, 엄마한테 집을 팔라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슬픔이 비쳤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호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엄마도 보세요. 이 집은 너무 오래됐어요. 여기는 병원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집을 팔면 노후 자금도 생기고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희는 엄마가 더 편하게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씨 아주머니는 잠시 말없이 있었다. 그녀의 마른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살며시 잡고 있었다. 엄마가 이 집을 지키는 이유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말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는 너희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했던 집이야. 이걸 팔아버리면 우리를 연결해주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연서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다. 그녀는 엄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엄마가 이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을 더 생각해야 해요. 엄마 혼자 여기 사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 아들도 아직 어리고 저도 어렵게 살고 있어요. 집을 팔면 돈을 형제들끼리 나눠 쓰고 엄마는 여전히 저희랑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연서는 점점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씨 아주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스로가 짐처럼 느껴졌다. 엄마. 진호가 말문을 열었지만 이미 인내심을 잃은 듯했다. 엄마도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 땅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다 예전과 달라졌다고요. 그만해. 이씨 아주머니는 탁자를 세게 쳤다. 그녀의 눈은 붉어졌지만 단호함이 엿보였다. 엄마가 이 집을 지키는 건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 집은 너희가 갈 곳이 없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곳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지. 연서는 멍하니 있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침묵했다. 엄마는 너희를 탓하지 않아. 이씨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집을 팔 수 없어. 너희가 돈만 생각한다면 엄마는 도울 수 없어.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담긴 곳이야. 전라도의 밤은 고요했고 멀리 들판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한옥 집안,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작은 길을 비추고 있었다. 이씨 할머니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 남편의 흑백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그녀는 더욱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여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더는 이 가족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돈만 보지 내가 지켜온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해요. 난 너무 지쳤어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며 사진으로부터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 이씨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낡은 천 가방 하나와 몇 벌의 옷, 그리고 남편의 사진틀이 그녀가 챙긴 전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쓴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남겼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엄마는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멀리 떠나야겠다. 이 집은 항상 너희의 집이니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점만은 잊지 말아다오. 가족의 소중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사랑을 담아, 엄마가. 이씨 할머니는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집을 떠났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길게 뻗은 흙길은 그녀를 작은 마을로 이끌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하루에 한 대뿐인 부산행 버스를 탔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너무 낯설었다. 빽빽한 고층 빌딩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큰 바람 속의 작은 낙엽처럼 느끼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미 긴 여정으로 지친 발걸음이었다. 길가에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무 간판에는 내일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작은 체구의 젊은 여자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이씨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며 주저하다가 들어갔다. 할머니, 뭐 드실래요? 젊은 여자가 밝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마실 거예요. 잠시 앉아도 될까요? 이씨 할머니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여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할머니, 멀리서 오셨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준비해 드릴게요. 이씨 할머니가 거절하기도 전에 여자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향긋한 생강차를 가져와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여자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 식었을 즈음 이씨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고맙구나. 정말 착하구나. 사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젊은 여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대답했다. 할머니, 혹시 집이 없으세요? 아니면 길을 잃으신 건가요? 이씨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집은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구나. 내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내가 그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자랐어요.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항상 바랐답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비록 작은 가게지만 할머니가 쉬실 자리는 충분해요. 뜻밖의 제안에 이씨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며 고마움과 감동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정말로 괜찮겠니?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저의 귀한 손님이에요. 그날 이후 이씨 할머니는 작은 카페에서의 삶에 서서히 익숙해졌다. 그녀는 젊은 여자의 이름이 지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화분에 물을 주거나 테이블을 닦으며 지냈다. 가끔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영은 그녀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소중히 여기며 보살폈다. 어느 날 이씨 할머니가 카페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던 중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당신이 지영이를 보내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녀 덕분에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아이들은 과연 그들의 실수를 깨닫고 나를 찾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미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안에서 지영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세상에 누구도 잊혀져서는 안 되니까요. 리 씨가 떠난 후 며칠 동안 한옥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막내 아들 현우는 텅 빈 방에서 눈을 뜨고 무표정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누웠던 침대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의 익숙한 향기만이 남아 있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아직 놓여 있었고 떨리는 손글씨가 마치 묵묵히 질책하는 듯하여 현우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엄마, 정말로 떠나신 건가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서울에서 연서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섰다. 그녀의 아들 동진이 달려와 물었다. 엄마, 외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랑 안 놀아주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바쁘셔. 시간이 되면 엄마가 너를 데리고 할머니를 보러 가자. 하지만 등을 돌리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과 진호가 집을 팔자고 제안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다.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다른 곳에서는 진호가 작은 아파트에 앉아 빚 문서를 하나씩 넘기고 있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진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침묵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들의 기대를 들으며 슬픔 어린 눈빛을 지었다. 내가 정말 나빴어.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진호는 자책하며 눈이 빨개졌다. 어느 아침 현우는 연서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형,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를 찾아야겠어. 엄마는 충분히 견디셨어. 누나랑 형이 아직 엄마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같이 가죠.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연서는 입술을 깨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누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이런 일을 겪으실 이유가 없었어. 나도 갈게.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갈게.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세 사람은 어머니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시작해 어머니의 시장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물어보았다. 저희 어머니, 이 명자 씨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연서가 한야채 장수에게 물었다. 이 명자 씨요. 며칠 전에 부산 가는 버스를 타신 것 같아요. 많이 지쳐 보이셨는데 자식들이 어머니를 혼자 보내다니 안 됐다. 야채 장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그 말은 세 사람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곧장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의 아침은 화창했고 푸른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세 자녀의 마음에는 잿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시장과 골목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어머니를 찾았다. 저기요. 혹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작으신 할머니를 보셨나요? 아마도 일자리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현우가 한 오토바이 기사에게 물었다. 아, 그런 분을 태웠던 기억이 나요. 작은 시장 근처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희망이 생긴 그들은 곧장 바닷가 근처의 작은 시장으로 갔다. 연서와 진호는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물어보았고 현우는 시장 뒤편의 골목을 걸어다녔다. 작은 해변가 카페에 가까워지자 현우는 갑자기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카페 앞에 화분에 물을 주는 여인의 모습. 여위고 주름진 손,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희끗한 머리카락. 분명 어머니였다. 엄마,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엄마, 저예요. 리 씨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멍한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입술은 간신히 움직였다. 현우야, 정말 너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현우는 울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연서와 진호도 달려왔다. 어머니를 본 연서는 그녀를 꼭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주세요. 진호는 연서 옆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저를 때리고 꾸짖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리 씨는 자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너희를 탓하지 않아. 너희가 깨달아주기만 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부산 하늘의 해가 점점 낮아지면서 마지막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다. 지영의 카페 앞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이씨 할머니는 세 자녀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얘들아, 할머니는 입을 떼며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감정이 북받치면서도 깊은 마음을 담은 말이었다. 엄마는 너희들이 다 같이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엄마, 연서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엄마의 마르고 거친 손을 잡으며 손에 새겨진 주름과 굳은 살을 느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제 자신만 생각했어요. 누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호가 끼어들며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득 찼다. 엄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저는 돈 생각만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현우는 엄마 옆에 앉으며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엄마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시도록 할게요. 이씨 할머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아이들 각각의 손을 잡으며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얘들아, 엄마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엄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단다. 엄마는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오늘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래. 그날 저녁, 작은 카페방에서 가족은 함께 둘러앉았다. 지영은 김치와 흰쌀밥, 몇 가지 반찬으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이씨 할머니는 중앙에 앉아 그녀의 자녀들이 둘러싼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를 느꼈다. 엄마, 우리 얘기 나눠봤어요. 진호가 입을 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한옥 집이야말로 엄마가 계실 곳이고 우리 가족이 함께할 곳이에요. 연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집을 팔 필요 없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집을 지킬 거예요. 그 집을 고쳐서 엄마가 사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어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는 기쁘단다. 이씨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빛이 가득했다. 그 집은 단지 기와나 벽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들이 담긴 곳이란다. 현우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눈이 반짝였다. 엄마, 저는 전라도로 돌아갈게요. 제가 엄마를 돌보고 엄마와 함께 정원을 가꿀게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고향에서요. 이씨 할머니는 현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막내, 드디어 어른이 되었구나. 그 후 며칠 동안 가족은 전라도로 돌아갔다. 한옥집은 여전히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재회와 사랑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진호는 적은 저축으로 지붕을 고치고 썩은 나무를 교체했다. 연서는 아이들을 데려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집을 생기 있게 만들었다. 어느 아침 이씨 할머니가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연서가 작은 종이를 들고 다가왔다. 엄마, 이걸 읽어보세요. 그녀는 말하며 종이를 엄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읽었다. 그것은 세 자녀가 함께 쓴 계획서였다. 그들은 각자 집을 유지하고 엄마를 돌보며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이겠다고 약속했다. 종이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지만 다시는 엄마를 잃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읽고 나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너희 덕분에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어느 날 현우는 집 옆 큰 감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이씨 할머니를 찾았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현우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예, 그러니 아들아. 할머니는 부드럽게 물었다. 이 정원을 화해의 정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씨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아주 좋은 이름이구나, 현우야. 엄마는 이곳이 너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항상 평화로운 곳이 되길 바란다.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세 자녀는 이씨 할머니 곁에 앉아 서로 손을 잡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어떤 집도 가족의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재산도 재해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한옥집은 이제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이씨 할머니 가족이 함께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큰 감나무 아래에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웃음소리, 아이들의 놀이터 같은 소란스러움이 이전에 고요하고 외로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여름 오후, 이씨 할머니는 대청마루의 작은 의자에 앉아 정원을 둘러싼 울타리를 함께 손보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릇푸릇한 채소, 가지런히 심어진 밭고랑, 그리고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보라색 콩꽃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대답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진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 집을 유지하고 있지만 엄마가 걱정돼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괜찮으세요? 아니면 우리랑 함께 서울에서 사시는 게 어떠세요? 연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한옥은 이제 수리가 잘 끝났지만 엄마가 외로우실까 걱정돼요. 혹시 땅의 일부를 팔아서 서울 근처에 작은 집을 짓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두 곳을 자유롭게 오가실 수 있잖아요. 현우가 바로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는 여기가 엄마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떠나고 싶지 않으시면 억지로 떠나게 하지 맙시다. 대신 제가 여기 남아서 엄마와 함께 살게요. 이씨 할머니는 자녀들이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결정이 단지 그녀에게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우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엄마는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씨 할머니는 자녀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외로움이 두렵지 않아. 하지만 너희가 서로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
이 집이든 엄마가 있는 다른 장소든 우리가 가족의 정을 지킬 때만 진정한 의미가 있어. 현재 삶과의 연결. 현대 사회에서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삶이 바빠질수록 가족의 가치는 때때로 물질적인 걱정에 밀려 잊히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가족의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의 바쁜 생활이나 지리적 거리 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해 고독과 맞서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경청, 이해,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가족 간의 균열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이씨 할머니가 가족의 기억과 사랑이 담긴 한옥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자녀들과 가까운 서울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까요? 혹은 모든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씨 할머니가 가족의 정을 지키면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각자의 생각 속에서 계속됩니다. 답은 다를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한 핵심 가치는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